예, 세 번째 날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기원들 중에서 공진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진화는 그냥 진화는 이볼루션이라고 해요. 이볼루션. 공진화는 코이볼루션이라고 해요. 코이볼루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화 아시죠? 뭔가 점점점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뭔가 생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생물이나 회사들은 도태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의 핵심은 적자생존이죠. 적합한 자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퇴화하고 도태되고 결국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멸종되는 거죠. 기업들도 결국에는 진화를 해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한다든지 변화하는 환경에 다른 경쟁 사업보다 우위를 유지한다든지 등등을 했을 경우에는 더 시장도 넓어지고 더 많은 이익도 내고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선순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볼루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볼루션의 개념은 우리 경영학, 특히 사회학 중에서도 경영학 쪽에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경제학 중에서도 진화 경제학이 있어요. 네. 경영학 중 그리고 경영학 개념 중에서도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학문에서도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진화 경영학 또는 진화 경제학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남는 이유 자체를 진화에서 찾는 거죠. 이게 진화 경제학이고요. 공진화는 뭐냐면은 특정한 그 나라의 기술들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물리적 기술을 보고 하나는 사회적 기술을 보는 거죠. 물리적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맨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구석기, 똘맹이를 짱돌을 조금 깎아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석기는 뭐요? 짱돌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철기가 발전되고 나니까 수확량이 늘어나네. 예.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뭐예요? 그냥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하네. 그게 뭐죠? 1차 산업혁명 통해가지고 전기기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동력들이 활용되는 거. 근데 2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2차 산업혁명 제조업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죠. 1차 산업 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4차 산업 AI가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기술이라고 해요. 피지컬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피지컬 테크놀로지. 그래서 한 나라의 산업이라든지 경제나 경영이 발전할 때는 이 물리적 기술이 발전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만 되어 있으면 발전이 이미 우리도 발전되고 아프리카 콩고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콩고는 발전을 못해요. 왜 못해요? 그 기술을 갖다 주더라도 못 써요. 왜 못 쓰냐면은 사회적 기술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식회사 제도라든지 정치체계라든지 이익배분 제도라든지 주주에 관한 보호라든지 주식거래 시장이라든지 이게 투자라든지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그거를 받쳐주는 게 여기 있는 물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기술이 물리적 기술을 받쳐줘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도에 어떤 학생의 논문을 좀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였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쪽으로 박사를 졸업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베스프라는 독일 회사의 화학회사예요. 바스프라는 독일 화학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국적을 싱가포르로 바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도 외국인 티오로 입학을 했어요. 박사과정을. 그래서 저한테 논문을 쓰려고 이제 교수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논문을 쓸까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독일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독일 쪽에 90명, 한국 쪽에 90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독일 쪽에 경영진 30명, 그 다음에 교수 쪽에 연구하는 사람 30명, 학자 3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진 30명, 학자 30명, 이 분야의 전문가 30명. 독일 같은 경우는 해외로 기술을 이전할 때 기업 내의 경영진 입장에서 네가 기술을 이전해 줄까 말까 하는 의사결정에 뭐가 가장 중요하니? 이전을 해주는 국가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전 받는 입장에서는 한국이죠. 한국하고 독일하고 직접 비교를 하는데 이전 받는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경영진은 너는 기술 이전 받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기술 이전하는 전문가, 기업에 있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기술 인력들이 물어봤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화학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업 내부 말고 일반 전문가들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 기술을 받아올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비교를 한 논문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래요. 한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외국에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좋으니 했을 때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주겠다. 이익 분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체 쪽, 국가 같은 데는 국가는 화학 전문가는 뭐냐면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등등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컨디션이면은 그 기술이 한국에 걔들이 넘겨주겠니? 근데 독일 애들은 기술 1, 2, 3, 4, 5단계가 있으면은 4, 5단계는 안 넘겨줘요. 4 초기나 3은 쉽게 넘겨줘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통 4 이상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올 때는 아마도 얘네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익을 많이 분배해 준다 그러면 걔들이 넘겨줄 것이다 했는데 독일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컨디션이 이익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술 보호예요. 갔을 때 얘네들이 뺏기지 않을까. 이걸 제3국에 중국 같은 데 유출하지 않을까. 기술 보호와 기술 유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의 수용성이에요. 이 기술을 독일한테 한국에 넘겨줬을 때 과연 한국 애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기술을 탄자니아나 우간다에 못 줘요. 왜 못 줘요? 훨씬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되면은. 근데 뭐예요? 거기는 물리적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살을 받아들이려면 3까지는 일반화가 돼야 살을 받아들이는데 우간다나 탄자니아는 물리적 기술이 아직 그만큼 따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술은요 더더욱 따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투명성이라든지 기업의 투명성 같은 거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이 연세대학교 졸업한 이 친구의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논문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아니면 우수한 기업에서 기술이 이전된데 그 기술을 이전해주는 부에서 보는 게 뭐냐면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억셉터블 하냐는 거죠.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연세대학교에서 가서 발표, 제가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이 논문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줬고 그리고 논문 쓸 때도 계속해서 제가 빼대를 제가 만들어줬는데 지금 가서 이제 했죠.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주로 공대 쪽에서 물론 기술경영 공대 쪽에서 받았는데 교수들이 이게 무슨 논문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외부에 줄 때 뭘 고려해야 되는 것. 우리는 외국에 많이 나가요. 삼성이 중국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익을 많이 벌겠다고 나갔다가 중국에 나갔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디에서 걸리냐면요. 물리적 기술을 싼 가격에 임금비를 쏟아낼 수 있겠다 갔다가 어디에 다 걸려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타 규제라든지 사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 기업들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막 기술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외국에 중국에 가겠다 그러면은 카프레이드까지 해줘요. 한 2천억 들고 1,500억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카프레이트까지 해가지고 막 중소기업에 있는 좋은 기술을 가져갔다가 불과 2, 3년, 3년, 5년 정도 지나가니 기술이 싹 뺏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빤스만 믿고 야반도주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얼마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삼성에 있다가 이제 지금 창업을 한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반도체든 무슨 삼성에 있는 주요 기술 관련 인력들이 중국으로 갈 때는 연봉을 2배 내지 3배를 준대요. 이게 삼성에서 거의 끝나가가지고 이제 조만간 너는 퇴직해서 나가라 했으니까 그때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는 인력을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데서는 연봉을 지금 삼성 받는 연봉에 지금 LG 받는 연봉에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2년 만에 다 잘린대요. 2년 동안이 뭐예요? 물리적 기술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년이면 그 친구의 삼성전자 부장, 과장이, 팀장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든 거는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 3년 전부터는 뭐예요? 얘한테 더 이상 뽑아갈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처음에는 스카우트 때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퇴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진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술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조언해주는 거나 운영하는 그 기업이 이 회사 내부에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물리적 기술이나 회사 내부의 사회적 기술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회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고 중장기의 설계나 발전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의 물리적 기술의 수준이 몇 단계 와 있느냐, 우리 회사의 사회적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 보스팅 컨설팅, 맥켄지 같은 데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데 가서 진단하는 게 불과 한 달 정도 가서 진단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이 사람의 기술 수준이 어떤지, 이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 어떤지,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공진화, 진화가 되려면은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진화가 돼야 된다. 그릇에 물을 닫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나무 조각으로 통으로 거의 물통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한 부분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는 기술 수준이 되게 높아. 사회적 기술 수준이 되게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차는 수준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만 물이 차요. 다 100인데 특정한 자금 조달력이나 마케팅이 10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 물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은 어디까지만 되는 거죠? 10까지밖에 안 차고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하니까.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 최고치예요. 약한 부분이 최고치예요. 모든 게 95점이야. 근데 한 부분이 5점이야. 그럼 5밖에 물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진화라는 용어를 머리에 새기고요. 특히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또 생각을 할 때 머리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단키트 잠깐 이어서 얘기를 했고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진화, 부의 기원, 공진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수업의 과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없어지면은 특정한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그 회사의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